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오늘과 금요일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양이 많아서 이틀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올라갈 거고요. 중간에 목요일에는 테슬라 소식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해본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디렉터 안드레 카파시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테슬라 차량 내에 이제는 익숙하실 8개의 카메라입니다. 이게 이제 스트리밍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찍어서 올리는 각각의 스트리밍 비디오들이 뉴럴 네트워크가 읽게 되고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역할은 8개 카메라가 각각 보내주는 비디오들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도로 위의 노선도 예측할 수 있고 오브젝트와의 거리, 갈 수 있는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트래픽 라이트나 트래픽 사인 등등을 예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핵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사물을 비주얼적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가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첼로와 보트, 이구아나, 가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기능에서는 어떨까요? 컴퓨터로 기능한다면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구아나라는 것을 이런 디지털 정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을 가장 디지털화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백만의 넘버를 다르게 되고 이런 그리드에서 각각의 밝기와 명도값, 채도값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연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간이 아닌 이 지금 같은 정적 정보에서도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의 스케일이 문제겠죠. 수많은 스케일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이구아나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즈와 색깔, 크기, 밝기, 그리고 환경적 정보에 따라서 기존 이구아나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같은 이구아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디지털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가장 뛰어난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라고 봅니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망막에서 들어오면 이를 신경망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의 뒷부분으로 흘러가 대뇌의 시각피질을 자극합니다. 이 시각피질에는 수많은 뉴런이 있고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으며 아까 각각의 이구아나 사진 같은 이미지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지난 5년간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최첨단의 접근법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제 러프하게 수학적으로 우리의 시각 피질을 흉내낸 건데요. 뉴런이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계략적인 도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레이어당 3개에서 4개씩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티피컬한 뉴런 네트워크일지라도 10개에서 약 100개가 넘는 뉴런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뉴런들은 1000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이구아나를 뉴럴 네트워크의 왼쪽에다가 놓고 이 과정을 그대로 그려보자면 뉴럴 네트워크는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랜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 과정이 재밌었는데요. 그 결과 인공신경망은 어떤 확률적인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로 돌려봤더니 10% 확률로 이구아나고 20% 확률로 가위이며 30% 확률로 첼로이고 40%일 확률로 보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이것이 이구아나인 줄 압니다. 때문에 어떤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냐? 여기서 이제 레이블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구아나라고 레이블을 해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구아나의 수치를 계속 높여주고 시저나 첼로나 보트에 대한 값은 계속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넥션을 모디파이 한 후에 모든 커넥션들에게 아주 약간의 수정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업데이트 되고 적용되면 이구아나의 확률값을 아주 약간씩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과정을 계속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데이터셋과 수많은 레이블 작업을 하게 되면 확률적 조정값에 의해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모든 사진들 속에서 이구아나를 찾아낼 겁니다. 이것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무로 돌아오자면 이렇습니다. 레인이나 로드 엣지, 중간에 오브젝트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시로서 카파시는 로드 레인을 들었는데요. 사람은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줍니다. 노선이 끊겼다가 있다가 끊겼다가 있다 하면 주석을 달아줌으로써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 도로다 아니다에 대해서 계속 레이블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이렇게 생긴 직선도로만 지나진 않겠죠. 도로를 가다 보면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가 사실 이런 직선도로일 텐데요. 이런 랜덤으로 오는 데이터들 속에서 각각의 주석을 다 달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직선도로만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는 아마 이런 커브가 있어도 이렇게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뛰어난 뇌를 가졌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게 아닌 줄 아시겠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아직 왼쪽의 나무에 대한 학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직진하다가 나무에 박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I팀이 쓰는 방법은 오로지 데이터의 레이블을 다시 곡선으로 달아주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면 이에 대해서 레이블을 달아줘서 다음번에 프로세싱에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수많은 날씨에 대한 값의 변화입니다. 그림자나 불빛의 밝기나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받는데요.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같은 도로일지라도 다 다른 상황이라고 인지를 할 겁니다. 심지어 이 불빛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 다른 도로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럼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야겠잖아요. 그러면 밝기의 정도나 노면상의 젖은 정도, 안개 등을 시나리오를 짜줘야 하는 건데 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 땅에 반사되어 보일 헤드라이트와 노면상의 젖은 정도, 안개 등을 패턴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에 수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맞은 주석을 달아주는 길뿐입니다. 전체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특히 알파고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여기에 카파시가 넣은 페이스북과 구글, 바이두, 알파벳의 딥마인드 등인데 결국에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플롯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느 순간 이상 초격차를 벌리는 순간은 많은 데이터, 많은 스케일, 많은 다양성을 넣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값을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슬라에게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가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과정 중에 스크린샷인데요. 테슬라가 시뮬레이터를 안 쓴다고 알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시뮬레이터를 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테슬라도 광범위하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데 주로 쓸 뿐입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도 쓰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양한 오브젝트들에 대한 예시인데 이런 동물이라든지 애들이 뛰어다닌다든지 부시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상황과 컨스트럭션 존이라든지 모든 것에 변수를 넣고 다양하게 믹스한 다음에 그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합니다만 결국에 이 시뮬레이션의 한계는 왼쪽처럼 보행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경우에 이들끼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변수로 넣어야만 완벽할 텐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걸 다 시뮬레이터에 넣을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트럭 옆에 트럭이 지나가고 트럭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 이런 트럭끼리 연결된 상황, 그리고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도로상을 주행하는 모습이나 차가 보트를 견인하는 이런 상황은 컨디션에 넣을 수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낙타나 타조처럼 엑소틱한 동물들도 컨디션에 넣기가 힘들죠.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결과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사고가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 번째 영상에서 3D 레이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1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율주행은 99.999%의 롱테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문제는 이런 사실 전기차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텔의 모비라이나 죽스, 웨이모, 엔비디아 등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대거 폭스바겐이나 벤츠, BMW 차량에 공급해버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경우보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더 많은 플릿을 파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고 일일이 모든 플릿마다 그 BMW나 벤츠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디파이해야 하는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지는 자율주행이라는 특수성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Simulation, you're fundamentally grading your own homework. So if you know that you're going to simulate it, okay, you can definitely solve for it. But as Andre is saying,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The world is very weird and has millions of corner cases. And if somebody can produce a self-driving simulation that accurately matches reality, that in itself would be a monumental achievement of human capability. They can't. There's no way. 여기서 머스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시뮬레이션은 그저 숙제를 채점해주는 수준일 거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모든 데이터셋을 다 넣어봤더니 실제로 테슬라 모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라.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신호등에서 초록불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고스로 하는 그런 문제 같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다는 거겠죠. 실제 세상은 아주 위얼드하고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롱테일인 거고요. 만일 누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100%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변수를 설정할 수 있을 거라면 그것은 인간사의 기념적인 어치브먼트일 거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안드레 카파시가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본질은 중요하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많은 데이터셋, 다양한 데이터셋, 그리고 실제의 데이터셋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뉴럴 네트워크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고 뉴럴 네트워크가 현실에서 잘 굴러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근에 배터리 지각 변동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테슬라는 지금 시기에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지, 결국에 이 세 가지 본질적 목표를 위함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셋, 더 다양한 데이터셋, 실제 드라이버의 데이터셋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는 것이 대원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게 공급하면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계속해서 프레셔가 가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높은 멀티플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목표는 지금으로서는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이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점차 다른 것들은 사치제처럼 취급받거나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겠죠. 테슬라는 샤오미처럼 하드웨어로는 최소한의 수익을 내고 이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체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FSD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본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셋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차량 증가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의 성능 향상을 체감하게 되는 소비자들도 인해서 신차 구매 시 오토파일럿의 옵션 채택률도 증가하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오브젝트 디텍터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를 자세하게 디벨롭 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이런 바운딩 박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차나 지나가는 오브젝트들한테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추적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레이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오고 있고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내 쪽으로 오고 있고 한쪽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읽어야겠죠. 하지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뉴럴 네트워크는 오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말해줍니다. 바운딩 박스를 놓게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차 뒷부분에 자전거를 거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자전거는 이것이 하나의 카처럼 레이블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붙어 있다면요. 그럴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는 당연히 두 개를 인식하게 됩니다. 차와 자전거를 동시에 인식하죠. 이 둘은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직상은 두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컨트롤러로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 자전거와 차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이 부분에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새로운 현실로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싱글 카이자 싱글 오브젝트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하나만 보더라도 몇 개나 많은 변수를 수정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겠죠. 이런 이미지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게 됩니다. 왼쪽에 있을 때, 정면에 있을 때, 두 개를 걸었을 때, 오른쪽에 붙여서 걸었을 때, 트럭에 올렸을 때, 눕혀서 얹었을 때,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여기에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하나의 차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자전거와 카가 동시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싱글카가 움직인다고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는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충분한 사례만 주면 충분히 학습할 줄 압니다. 같은 유형들로 보트를 끌고 가는 것도 있고요. 공사 현장일 경우도 있고요. 도로상에 이런 잔해들, 플라스틱백, 타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얘가 알아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독적인 1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차량이 더 많이 판매될수록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가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높이고 레이블의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고 툴박스의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2편에서 또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4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테슬라 소식이 업데이트 될 거고요. 다다음 날에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자율주행의 2편에 대해서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